2021년입니다.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중국어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작년 늦가을쯤 세운 계획인데 역시나 제대로 안 한 거죠. 새해를 맞아 다시금 다짐하는 겁니다. 예전엔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어학원을 다니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학습 앱이 굉장히 많아요. 앱을 깔면 원어민 선생님과 1:1 매칭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매일매일 공부할 분량을 제공해주는 메일링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친절하고 제공하는 중국어 예문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만큼 다양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공부할 새 문장이 도착했다고 매일 오전 10시쯤 알람이 떠요. 계속 읽고 있다가 내가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지 깨달으면서 새 단어에 눈길을 줍니다. 한 달 전 구입한 책들도 몇 권 있는데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주로 제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경제 관련 서적들입니다. 그런데 한 권을 채 읽기도 전에 읽어야 할 책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포털엔 제가 구독한 출판사가 운영하는 신간 소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최근의 현상에 연관지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키워드를 제시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바이블로서 자신들이 펴낸 신간을 추천합니다. 다 읽지 않으면 지금의 트렌드나 시대 담론에서 벗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마치 선생님이 이 부분 시험에 나온다고 줄치라고 한 것처럼요. 그 부분을 공부해야 마음이 놓이는 거죠. 이뿐일까요? 테드 세바시에선 각 분야의 정상급 전문가들이 나와 자신의 업에 대해 소개하고 일정 수준에 오른 자들이 얻을 수 있는 통찰을 아낌없이 전수해줍니다. 아무리 평생 교육의 시대라지만 요즘은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 공부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도달해야 될 목표는 늘어납니다. 인터넷 강좌 프로그램 클래스 101에서 지난해 가장 인기 있었던 강좌가 뭔지 봤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방법, AI 자동 투자봇을 만들어 주식 투자하는 법, 미국 주식 투자하는 법 등이 뜹니다. 주로 재테크나 부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분야는 더 다양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수업도 많아요. 수채화, 세밀화, 색연필화 등 세분화되어 있어요. 외국어, 글쓰기, 홈트, 요리 등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트 캠퍼스도 직장인 대상 인터넷 강좌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좀 더 전문적인 수업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나 재무제표 읽는 법 등입니다. 이 업체들의 수업 목록을 찬찬히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무언가, 해야 할 무언가를 두세 개쯤은 금세 찾게 돼요. 아니면 트레바리처럼 책을 매개로 한 토론 모임도 활발합니다. 저자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요. 특정 주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치열하게, 때로는 담백하게 의견을 나누기도 하죠. 제 페이스북엔 또 각종 스타트업이나 법률 회사 등에서 중간 관리자급의 분들이 직업적 노하우를 알려주는 소규모 수업들도 소개되곤 합니다. 이분들은 권위 있는 강연자라기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절한 조언을 듣고 싶을 법한 유능하고 멋진 동종업계 선배들 같은 느낌이에요.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언젠가 비슷한 분야에서 만나게 될 예비 동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의 업무를 배운다는 건 상사가 일하는 방식대로 따라하며 익히는 수직적인 방식이었어요. 지금은 각 분야의 고수와 전문가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배우고요. 주변 동료들과 수평적으로 토론하며 깨우칩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들이나 꿀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들, 이거 다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볼 것 같긴 한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가 벅차요. 한 달 전 한 신문의 주말판은 뉴스 클리핑 서비스 운영자가 직접 자신의 구독 생활을 기사로 써서 큰 공감을 샀어요. 메일함을 열면 각종 언론사나 출판사 레터들이 주르륵 뜨고 자신을 읽어달라고 아우성친다고 해요. 다 읽다 보니 피곤하고 지치고 조금만 미뤄두면 어느덧 안 읽은 레터들이 100개를 넘어가고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합니다. 어릴 적 구몬 학습지를 엄마가 시켜서 할 때 스트레스와 견주었어요. 매일매일 풀어야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늘어나는 빈 학습지들.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이 올 때마다 한 장씩 뜯어서 숨기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이분의 경험담. 사실 저도 그랬고요. 이 밀린 학습지도 꽉 찬 메일함도 대부분 사람들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고 시험을 망칠 수는 없고 사실 시험을 언제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상의 업무가 시험인 것 같기도 하고요. 퇴근 뒤나 주말에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시험인지도 몰라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당차게 사표를 내고 내 꿈을 찾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엔잡러의 삶을 사는 분들에게는 요구되는 시험 분야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나 재테크를 위해서 지식 콘텐츠를 소비하는 분들은 장이 열리는 매 순간이 시험이겠죠. 미국 주식이라면 한밤중이나 새벽이겠네요. 학생의 삶을 마치고 직장인이 된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까요? 과거 도제식으로 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10수년 배워야 하는 공부는 이제 평생 직장이 무너지면서 적합한 학습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미천 삼아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직하죠. 이력서를 갱신하고 스스로를 더욱 개발하기 위해 우리는 학습 어플을 켭니다.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인 배움이기에 다양한 방향과 방식으로 추구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게 해줍니다. 선생님을 찾는 것도 학생을 맞이하는 것도 쌍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자신은 언젠가 본업을 찾을 것이고 다른 이들을 위해 가르침을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강연자의 유튜브를 듣고 있나요? 학습이나 북 어플은 몇 개가 깔려 있나요? 레터는 밀리지 않고 차근차근 읽고 있나요? 당신의 삶이 트렌드입니다.